우리가 하는 모든 일, 그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법한 질문인데요. 사실 이건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계속해서 고민해온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은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오래된 지도를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최고선을 향한 여정, 저와 함께 차분히 따라보시죠. 자, 이 여정의 안내자는 바로 서양 철학의 기틀을 마련한 위대한 사상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플라톤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죠. 그가 쓴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라는 질문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체계적으로 다룬 책입니다. 바로 이 책이 오늘 우리의 든든한 지도가 되어줄 겁니다. 그럼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바로 우리 삶의 모든 행동들이 결국엔 향하고 있는 단 하나의 목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최종 목적지를 최고선이라고 불렀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의술의 목적은 건강을 되찾는 거고 건축의 목적은 튼튼한 집을 짓는 거죠. 이처럼 모든 기술이나 행동에는 각자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자잘한 목적들을 뛰어넘어서 다른 무언가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완결되는 궁극적인 목적, 그런 게 딱 하나 있다면 어떨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그게 최고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궁극적인 목적지, 최고선이라는 것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입니다. 놀랍게도 그 이름은 바로 행복입니다. 대부분 동의하실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에우다이모니아라고 불렀는데요. 그가 말하는 행복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돈이나 명예처럼 다른 걸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궁극성을 갖는다는 점. 그리고 둘째, 행복 그 자체만으로도 삶이 완벽하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자족적인 상태라는 점입니다. 자, 목적지를 확인했으니 이제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아봐야겠죠? 행복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떤 특정한 길을 따라서 꾸준히 걸어가야만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완전한 덕을 따르는 정신의 활동. 여기서 덕이라는 건요, 그냥 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아주 탁월하게 잘 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정신의 덕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용기나 절제처럼 꾸준한 실천과 습관을 통해 몸에 배는 도덕적 덕이고요. 다른 하나는 가르침과 경험을 통해 지혜로 쌓이는 지적인 덕입니다. 이 덕의 길을 걷다 보면 길을 잃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겐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핵심 원리로 제시한 것이 바로 중용입니다. 중용이라고 하면 흔히 적당히, 어중간하게를 떠올리기 쉽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은 그런 소극적인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역동적인데요. 마땅한 때에, 마땅한 일에 대해, 마땅한 사람들에게, 마땅한 동기로, 그리고 마땅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 즉, 모든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최적의 지점을 찾아내는 지혜인 셈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짜 중간이자 최선이고 바로 덕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훨씬 이해가 쉬워요. 용기라는 덕을 한번 볼까요? 이건 두려움이 너무 없는 무모함과 두려움이 너무 많은 비겁이라는 양극단 사이의 완벽한 중간 지점입니다. 절제도 마찬가지예요. 쾌락을 아예 거부하는 무감각과 쾌락에 빠져 허우적대는 방종 사이의 완벽한 균형점이 바로 절제라는 덕인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수많은 도덕적 덕 중에서도 정의를 가장 완전한 덕으로 꼽았습니다. 그 이유가 참 흥미로운데요. 다른 덕들은 주로 나 자신을 갈고 닦는 것과 관련이 깊다면 정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나를 넘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는 덕인 거죠. 그래서 타인의 선이라는 아주 특별한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정의 또 다른 도구인 지적인 덕을 살펴볼게요. 이건 교육과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지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5가지가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2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해요. 하나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뭘 해야 할지 판단하는 실천적 지혜고요. 다른 하나는 존재의 근본 원리를 파고드는 가장 높은 차원의 알, 철학적 지혜입니다. 전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라면 후자는 왜 사는가에 대한 답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행복으로 가는 길과 그 길에서 필요한 도구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여정은 절대로 혼자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생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애, 즉 친구 관계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강한 사람이라도 친구는 필요하고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친구가 없다면 그 누구도 그런 삶을 원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모든 우정이 다 똑같지는 않다고 봤습니다. 이익 때문에 만나거나 단순히 즐거워서 만나는 관계도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가장 완전하고 진정한 우정은요, 상대방의 좋은 성품, 즉 덕 자체를 사랑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관계입니다. 이런 덕에 기반한 우정이야말로 시간을 견뎌내고 가장 오래 지속된다고 말이죠. 지금 내 주변의 관계들을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2400년이나 된 낡은 지도가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탁월함을 추구하는 덕을 실천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지혜를 발휘하고 그리고 서로의 좋은 점을 알아봐주는 진실한 우정을 나누는 것. 이 3가지를 통해 행복을 찾으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통찰은 어쩌면 복잡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가장 확실한 나침반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성을 따르는 생활이 가장 좋고 즐거운 것이다. 이성은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을 인간 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활이 또한 가장 행복한 생활이다. 결국 행복은 바깥의 어떤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고유한 능력인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바로 그 삶 속에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한 여정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함께 펼쳐보니 오래된 지도를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의 행복을 향한 멋진 여정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